네,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김오순 어르신께서 사연해 주셨어요. 기자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더워서 기운도 없고 낮에 잠깐 마당에 나갔다 왔는데 머리가 핑 돌고 속이 메스꺼리더라고요. 나이가 드니 더위 먹기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아유, 정말 요즘 날씨에 딱 맞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6월부터 대구가 34도, 서울도 31도 기록하고 폭염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에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치료하는 라디오, 활기찬 아침을 함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중순, 정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든든한 전문가시죠. 미시건대 건강보건학 박상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사연 주신 어르신처럼 왜 유독 어르신들이 이 폭염에 더 취약한 걸까요?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더우면 땀을 흘려서 그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추고요. 또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자연적인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 이런 기능들이 좀 약해집니다. 땀을 흘리는 효율도 떨어지고 목이 마르다거나 몸이 너무 뜨겁다는 신호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목마른 걸 잘 못 느끼신다고 하는 거군요. 척추 기능 자체도 좀 저하가 되고요. 여기에 만약 심장병이나 폐질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몸이 열에 반응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복용하시는 약물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중요합니다. 특정 약물들, 예를 들면 이뇨제나 일부 혈압약, 항우울제 같은 약들은 체온 조절을 방해하거나 또 탈수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뇨제요? 네, 특히 이뇨제는 여름철에 땀으로 수분이 나가는 데 더해서 소변으로 수분과 전해질 손실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와, 그럼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꼭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교수님, 이 더위 때문에 생기는 병, 보통 온열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증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온열질환은 그 심각성에 따라서 단계별로 볼 수 있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열 발진이나 열 경련에서부터 좀 더 주의가 필요한 열 탈진, 그리고 가장 위험한 열사병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이 가장 위험한 거군요. 그렇죠. 증상은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또 심한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피부가 창백하고 축축해지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알아차려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몸이 보내는 그 초기 신호, 예를 들어 좀 무기력하다거나 손발이 떨린다거나 속이 메스꺼려는 그런 느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쉬고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초기 대응이 중요하군요. 근데 만약 열사병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열사병은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체온이 보통 39.4도 이상으로 아주 높게 오르고요. 의식 변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뇌나 다른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하고 최대한 빨리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있겠군요. 네, 그야말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건강을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수칙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수칙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더운 시간대, 보통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가셔야 한다면 꼭 모자나 양산, 선크림을 사용하시고요. 네, 외출 시간 주의, 그리고 물 마시는 거요. 아까 갈증 잘 못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그리고 자주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갈증은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어르신들은 특히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은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같은 것이 좋습니다. 아,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네. 다만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부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옷차림은요? 옷은 밝은 색상으로 좀 헐렁하고 가벼운 소재의 옷이 좋습니다. 바람에 잘 통하게요. 네, 실내 환경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에어컨을 계속 틀 수도 없고. 맞습니다. 실내 온도는 한 26도에서 28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됩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거죠.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는 적어도 2시간에 한 번, 5분 이상은 꼭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요. 아, 환기 중요하네요. 만약 에어컨이 없다면요? 에어컨이 없으시다면 선풍기를 사용하시되 아주 더운 공기 속에서는 선풍기 바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부나 옷에 물을 좀 적셔서 기와열로 체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가까운 쇼핑몰이나 도서관, 경로당 같은 냉방시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름철에는 입맛도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식단도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은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열을 좀 발산시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약간 줄이고 탄수화물이나 지방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백질이 열을 낸다니. 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와 식중독 예방입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우니 나름실은 피하고 충분히 익혀 드시고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안에 드시거나 바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골고루 싱겁게 드시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자는 더위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같은 폐질환자는 고온 다습하거나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비상약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장질환자는 탈수에 특히 취약하니 의사의 권고에 따라 수분 섭취를 잘 조절하셔야 하고요. 네,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 약사와 꼭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결국 여름철 어르신 건강관리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지내고 물 충분히 마시고 또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맞습니다. 여름철 더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께는 정말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여름철 건강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7인한연 라디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